안녕하세요. 모닝뉴스의 DJ 대박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5일 수요일이에요. 서울은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고 기온은 7도, 습도가 무려 93%로 꽤나 축축한 아침입니다. 미세먼지가 짙어지고 있다는 예보도 나왔으니까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챙기시고 가능하면 실외 운동은 오늘 좀 쉬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봄 기운이 깊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벚꽃 개화가 시작된다는 예보도 있거든요. 안개 속에서 벚꽃이 피기 시작한다니 좀 운치 있지 않나요? 이따 마지막에 벚꽃 이야기 좀 더 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이야기할 게 정말 많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이란 전쟁 최신 동향, 유가 폭등, 한국 시장, 크립토, 부동산까지 한 번에 싹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어젯밤 미국 시장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공습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월가가 환호했었잖아요. 다우가 무려 631포인트나 뛰었고 S&P 500이 1.15% 올라 6581에 나스닥이 1.38% 올라 21,946에 마감했었어요. 투자자들이 이란과 평화적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면서 희망을 품었던 거죠. 하지만 화요일, 그러니까 어젯밤에는 그 기대감이 싹 사라졌습니다. S&P 500은 0.37% 하락해서 6556.37에 마감했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84.41포인트 빠진 4,624.06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0.84%나 떨어진 21,761.89로 마무리됐어요. 세 지수 모두 하락이지만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도 0.44% 내린 24,118포인트로 마감했고요. 흥미로운 건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오히려 0.74% 올라 이 513포인트에 마감했다는 거예요. 대형 기술주와 소형주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건데 기술주에서 빠진 돈이 소형 가치주 쪽으로 일부 이동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장중에는 이보다 더 빠졌다가 막판에 좀 회복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뉴욕타임스에서 미국이 이란에 평화안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거기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비적대적 선박, 그러니까 군사 목적이 아닌 일반 상선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장 막판에 투자자들이 조금 안심하며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결국 하루 만에 올랐다 빠졌다 다시 좀 해보겠다. 완전 롤러코스터 모드예요. 로이터 통신은 이날 월스트리트를 두고 유가와 국채 수익률 상승, 중동 전쟁 우려가 시장을 변동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고 표현했는데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시장 불안의 핵심 원인인 중동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거의 한 달째 이어지고 있어요. 2월 말에 시작된 이 분쟁이 지금 글로벌 경제 전체를 쥐고 흔들고 있는 상황이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위키피디아에 2026년 이란 전쟁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별도 문서가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타임라인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48시간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월요일에는 공습 연기를 발표하면서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렸죠. 시장이 환호했어요. 그런데 화요일에 이란 외교부가 이 대화 자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대화한 적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졌죠. CBS 뉴스 최신 보도에 따르면 펜타곤이 82공 수사단을 중동에 추가 파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2공 수사단이면 미 육군에서 가장 빠르게 전개 가능한 정예부대예요. 이건 미국이 이란 문제의 군사적 해결도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읽힙니다. 이란 쪽 입장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란 외교장관 아라그치가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에 대한 직접적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가 먼저 뗐으니 우리도 이렇게 대응하는 거다. 이런 논리인 거죠. 호르무즈 해협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약 20에서 25%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하루 평균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여기를 지나가요. 여기가 막히면 글로벌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콜롬비아 대학교 글로벌 에너지 정책센터에서는 이번 분쟁이 중대한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끌어낸 결과가 바로 유가 폭등입니다. 어제 국제 유가 기준으로 브렌트 유가 4% 넘게 올라 배럴당 104달러 49센트까지 갔어요. 미국 기준 WTI도 2.8% 오른 배럴당 90달러 60센트입니다. 월요일에 트럼프 발언으로 유가가 좀 빠지면서 안심했었는데 겨우 하루 만에 다시 무섭게 치솟은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숫자로 보면요. 1년 전 브렌트유가 배럴당 70달러대였어요. 지금 104달러면 약 40% 넘게 오른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107달러를 찍기도 했고요. 뉴욕 장 오전 기준으로 102달러에서 시작해서 장 마감 무렵엔 104달러를 넘긴 건데 장중에도 변동이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생활 체감으로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갤런당 $5를 넘는 기름값에 운전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미국 전역 평균이 갤런당 $3 50센트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월 둘째 주 기준 캘리포니아 기름값이 급등했다고 하니 미국 소비자들도 지갑이 얇아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텍사스 포트하서에서 정유시설 폭발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CNN 보도도 나왔어요. 이란 문제에 더해서 미국 내 정유시설 이슈까지 겹치면서 공급 우려가 한층 더 커진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름값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가 상승은 운송비, 제조 원가, 항공료, 식료품 가격까지 전부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월가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점점 자주 나오고 있는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하는 거예요. S&P 500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속에 6,557로 밀렸다는 분석기사 제목이 나올 정도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유가가 이 수준을 유지하면 인플레이션이 영구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으니까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 한국 시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트럼프의 이란 공습 연기 기대감에 크게 반등했어요. 장 시작할 때 5,638포인트로 전일 대비 무려 4.3% 뛰면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일부 되돌림이 있어서 결국 2.74% 오른 553.92에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148포인트 오른 거니까 상당한 반등이에요. 코스닥도 2.24% 올라 121.44에 마감했고요. 지난주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기억하시죠? 코스피가 6% 넘게 폭락하면서 5,400선을 겨우 지켰고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었어요. 사이드카는 선물 급락 시 자동으로 걸리는 회로차 단장치인데 그게 발동될 정도로 시장이 패닉 상태였던 거예요. 어제 2.7% 반등하면서 좀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아직 지난주 하락분을 다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환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원달러 환율이 22원 10전 떨어진 1,495원 20전에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1,517원까지 치솟았었거든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었는데 일단은 1,500원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에요. 면세점 업계에서는 아예 기준 환율을 기존 1,400원에서 1,450원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그만큼 원화 약세가 이제 뉴노멀이 돼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3월 한국 증시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3월에만 무려 26조 2,5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외국인들이 22조 원 넘게 팔아치우는 걸 개인 투자자들이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사이드카 발동됐던 날에는 하루에만 7조 원어치를 쓸어 담으며 역대급 매수를 기록했어요. 외국인이 던지면 개인이 받고 또 외국인이 던지면 또 받고 한국 개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 의지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다만 용기와 무모함은 다르니까 투자는 항상 본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8.67% 급등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에 발표한 2026년 공시가격 기준인데요. 5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에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전국 1,585만 가구 기준으로도 평균 9.16% 올랐고 한강 조망권이 있는 지역이나 강남권 중심으로 특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실제 매매 시장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 상승률이 0.05%로 올해 들어 7주 연속 둔화되고 있거든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이른바 강남 4구 매매 수급 지수도 98.6으로 57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실거래는 둔화되고 있다. 이 엇갈린 시그널은 뭘까요? 공시가격은 작년 가격 상승을 반영한 후행지표이고 지금 실거래 시장은 유가 폭등과 금리 불확실성 때문에 관망세가 짙어진 거예요. 매수자들이 지금 사야 하나, 좀 더 기다려야 하나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반면 전세 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무려 57주 연속 상승 중이에요. 누적 상승률이 4.79%. 월세는 그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증가가 결국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재밌는 트렌드 하나 더요.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 상승세 둔화로 투자금이 소형 상가 건물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해요. 이른바 꼬마 빌딩 투자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아파트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데 시장의 돈은 항상 기회를 찾아 움직이니까요. 이제 크립토 시장 갑니다. 비트코인이 7879달러로 3.8% 올랐고요. 이더리움은 2154달러로 5.38% 상승, XRP는 1달러 42센트로 4.3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솔라나도 91달러 37센트로 6.13% 올랐고 도지코인도 5.61% 상승. 전반적으로 월요일에 꽤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 반등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공포탐욕지수가 10일 극단적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게 무시무시한 게 무려 46일 연속 극단적 공포입니다. 2022년 FTX 붕괴 이후 가장 긴 연속 기록이에요. 패턴을 보면 반등이 나와도 금방 되돌려지는 게 반복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비트코인이 7만 1천 달러까지 반등했다가 이란 48시간 최후 통첩 소식에 6만 8천 달러대까지 급락하며 전주 상승분을 몇 시간 만에 전부 반납했거든요. 그때 2억 4,300만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 강제 청산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총 크립토 시가총액은 현재 약 2조 5,100억 달러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6.6% 수준이에요.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높다는 건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리는 안전 추구 심리가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밝은 소식도 있어요. 기술적 분석에서 비트코인 볼린저 밴드가 8만 4천 달러를 다음 목표가로 가리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리플 USD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 진출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XRP의 높은 인기에 힘입은 결정이라고 하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극단적 공포 구간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지만 이란 전쟁이라는 변수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인도 증시도 이번 이란 사태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인도 센섹스 지수가 1836포인트, 2.54% 폭락했고 니프티 50 지수도 602포인트, 2.6% 급락했어요. 금과 은도 한때 10% 가까이 급락하는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보통 지정학적 위기에서 금은 안전자산으로 오르는 게 정상인데 이번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투매가 나온 거예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현금 확보에 급급하다는 뜻이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0.79% 하락한 52,863에 마감했고 영국 FTSE 100은 0.13% 소폭 상승한 9,970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은 상대적으로 선방한 편인데 이건 유럽 중앙은행이 에너지 위기 대응에 적극적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한국 증시 전망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젯밤 미국 시장이 소폭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는 보합 내지 소폭 약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란 관련 평화 협상 소식이 추가로 나오면 또 반등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군사적 확대 소식이 나오면 다시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란 뉴스 한 줄에 시장이 춤추는 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환율은 오늘도 1490원대 후반에서 1500원 사이를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와 달러 인덱스 움직임이 핵심 변수인데요. 미국이 이란의 제재를 더 강화하면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화가 다시 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밝은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 벚꽃 이야기예요. 오늘 3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개화 예상이고 만개는 4월 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벚꽃 시즌은 보통 2주 정도 이어지니까 4월 둘째 주까지가 구경하기 좋은 시기예요. 여의도, 석촌호수 같은 벚꽃 명소들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을 텐데 올해는 예년보다 인파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주차 전쟁이 불가피하니까 여의도는 IFC몰이나 더현대 주차장을 활용하시고 석촌호수는 잠실역 공영주차장을 노려보세요. 아니면 솔직히 지하철 타고 가시는 게 스트레스도 없고 최고입니다. 시장이 요동치고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유가는 치솟고 미세먼지도 심하지만 벚꽃은 어김없이 피고 있네요. 봄이 왔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잠시 뉴스에서 눈을 떼고 벚꽃 한 송이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엔딩곡은 키노싱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좋은 하루 시작하시고요. 더 자세한 시황 분석은 janjun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업다운 대박에도 놀러오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모닝뉴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J 대박이었습니다. 편안한 수요일 보내세요.